안녕하세요. 오늘은 열교환기 중에 사실 정확히 말하면 열교환기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폐열 회수용으로 쓰이는 거죠. 회수용 열교환기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열교환기에서 우리가 버리는 폐열을 회수할 때는 크게 현열교환기와 전열교환기를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열이라고 하면 현열도 교환하지만 우리가 자멸도 교환하는 아이였죠. 이거는 뭐 이전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었고 제가 오른쪽 상단에다 링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배워볼 거는 우리가 현열 교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사실 이 중에는 이제 우리가 컴팩트형이 있고 우리가 히트 파이프형이 있습니다. 컴팩트형은 사실상 거의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도 많이 쓰이는 건 히트 파이프가 되는 거고, 요즘 뭐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 전열 교환기, 우리가 ERV라고 많이 부르는 전열 교환기를 쓰고 있죠. 그럼 컴팩트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봐보자면, 결국 우리가 어떤 이런 컴팩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박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구멍을 다 뚫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얘도 관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관과 관이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쪽이 더운 걸 버리는 거라고 하면 차가운 거 들여올 때 두 개가 이제 부딪히게 해서, 대신 이제 공기끼리 섞이는 건 아니고 열만 교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열만 교환하고, 실질적인 공기와 공기가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공기가 혼합되지는 않고 열만 교환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게 이제 현열이 되는 거고, 자멸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열을 말하는데, 이 수증기는 공기끼리 접촉을 되지 않으니까 수증기의 열 교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열 교환기 중에 컴팩트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는 얘가 아니고 제대로 배워보려고 하는 건 히트 파이프예요. 이름만 들어도 열받는 배관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히트 파이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우리가 어떤 용기, 근데 이제 그냥 용기가 아니고 밀봉된 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이라는 거죠. 락앤락 반찬통처럼 이 안에 우리가 메쉬처럼 생긴 뭐 위기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구조체가 하나 있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증기를 넣는 거예요. 증기라고 할 수도 있고 열교환 액체, 뭐 냉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얘가 증기이기도 하면서 액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액체와 증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두 가지의 원리를 통해서 열 교환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는 제일 많이 쓰이는 모세관식이 있을 거고요, 하나는 중력을 이용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먼저 한번 알아보면요, 파이프니까 말 그대로 파이프예요. 대신 여기 뚜껑이 블라인드 처리된 막혀있는 배관이 될 거고, 우리가 한쪽으로는 뜨거운 걸 보내고 한쪽은 차가운 걸 보내서 두 개가 열교환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냥 열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미하게 되니까 이 안에 우리가 어떤 액체를 넣어서 이 액체가 왔다 갔다 할수록 만든 게 히트 파이프예요. 근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할 때 이 원리가 모세관 원리를 이용했느냐 아니면은 중력을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모세관 방식을 한번 먼저 봐볼게요. 모세관, 지금 이 파이프를요, 위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생겼겠죠. 얘를 이렇게 반 잘라서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이걸 단면이라 그러죠. 단면을 보게 되면 원이지만 실제로는 네모나게 보이겠죠. 너무 당연히 원을 반 잘랐으니까 이렇게
얘 이제 쉽게 말하면 얘가 케이스죠. 이 밀봉된 용기가 되는 건데, 케이스 안에 우리가 메쉬 구조 같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보통 이 구조마다 다른데 이렇게 끝에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 설거지 할 때 수세미 같은 애들이 여기 이렇게 쫙 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단면이라 혹시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중관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배관에 단열재가 붙듯이.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이 냉매를 넣어요. 증기, 액체를 넣는데, 우리가 얘를 우리가 이제 위기라고 부르고, 또 얘 파란색을 우리가 작동 유체라고 하는 거죠. 왜 유체냐면 액체이기도 하고 기체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결국 열교환기라는 건 하나는 뜨거운 공기일 거고, 공기가 아니고 액체일 수도, 물일 수도 있겠죠. 냉매라던가. 한쪽은 차가운 걸 거예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도록 이 배관 밖을 지나가는 겁니다. 얘는 이 배관 밖을 하나는 차가운 쪽이 지나갈 거고, 하나는 뜨거운 쪽이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제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이 작동 육체가 있었을 텐데, 이 액체가 우리가 여기 실제로 사용하는 여기 온도에 따라서 알맞는 애를 우선 선정을 해야 돼요. 뭐가 알맞는지 좀 이따 할 거고, 얘가 수세미라고 했지만 얘 쇠수세미입니다. 그 금속이에요 보통. 자, 중요한 건 이 작동 육체가 뜨거우면 증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사실 되게 길거든요. 좀 짧게 그려놨지만 이 중간 부분은 우리가 단열을 하고요, 여기는 단열을 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구조에 따라서. 좀 제대로 그려보면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단열을 한 거고, 우리가 공기가 지나간 이 덕트 이렇게 꼽아 놓은 거죠. 덕트에 꼽아놔서 우리가 이 유체가 열을 받으면 얘가 기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기체가 증발을 하게 되면 이 기체의 여기 농도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이 뭐 피계 법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증발을 하면 여기 압력이 핫이라고 해서 H라고 해볼까요?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가운 쪽은 증기 압력이 낮겠죠. 그래서 이 증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증발하면 반대편에서도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이쪽에 지금 이 차가운 애가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액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열부 왼쪽이 증발부가 되는 거고, 증발하는 곳이고, 증발기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오른쪽이 응축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액체가 유체가 된 다음에, 액체가 된 다음에 다시 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냐? 이게 여기 위기라고 하는 금속을 통해서 모세관 현상을 통해 일로 다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완전한 이동이라기보다 여기가 전부 젖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젖은 게 증발하면 다시 날아가고, 다시 여길 적시고.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휴지,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 웅덩이에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담그면 물이 단 한 대만 젖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뭐 한계는 있겠죠, 이 재질에 따라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게 모세관 형식의 히트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혹시 단면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면에서 보면 케이스가 있고, 얘가 이제 망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망인 거죠. 요 안에 작동 육체가 절로 갔다가 요 망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것을 반복하는 게 이제 히트파이프 모세관 방식의 원리가 됩니다. 근데 또 거꾸로 이제 작동 유체에 따라서 우리가
중력식도 있어요. 이 중력식은 결국 우리가 똑같은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쪽은 또 뜨거운 게 갈 거고 한쪽은 차가운 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똑같아요. 이 안에 이제 액체가 작동 유체가 있는데 얘는 위기에 없는 거예요. 얘가 증발하면 똑같이 증기압 차에 의해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여기서 액체가 되면 얘는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밀도차죠 결국. 그래서 여기서 이 뜨거운 열을 작동 유체가 이렇게 방출을 하는 거고, 여기서 액체가 뜨거운 열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증발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가 열교환기 적용을 하냐? 얘를 이렇게 배관을 하나 딸랑 꼽는 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얘도 결국 컴팩트한 장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너무 삐뚤네요. 우리가 이런 장치를 하나 만들어요. 좀 못 그려도 이해해 주시고. 좀 삐뚤어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이 안에다가 방금 우리가 배운 히트 파이프를 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너무 삐뚤네요.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얘가 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쭉쭉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칸막이 같이 하나 설치를 하고 덕트를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좀 못 그려도 이해해 주시고,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덕트를 연결을 해서 한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EA, 한쪽으로는 차가운 거라고 할까요? OA를 들여서, 당연히 이 뒤쪽으로 덕트가 이렇게 있겠죠. 우리가 외기에서 들여오는 애와 외기로 버리는 애의 열 교환을 서로 시키는 거죠. 이게 히트 파이프의 기초 원리가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다가 이 히트 파이프가 결국 우리가 열 교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열 전달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은 바로 간단한 내용인데, 우리가 결국 접촉 면적이 클수록 열 교환이 잘 돼요. 당연한 거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뜨거운 물을 같은 양인데요, 이런 컵에다가 놔두는 거랑 또 이런 넓은 접시에 이렇게 흘려놓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펼쳐놓은 거랑 얘가 훨씬 빨리 식잖아요. 왜냐면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열교환기도 열교환을 잘 받게 하려고 이렇게 방열 핀을 붙이기도 합니다. 라디에이터들 보면 우리가 접촉 면적을 넓히려고 실제로 그림을 너무 그리기가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접촉 면적을 넓히죠. 이 테두리가 다 접촉 면적이 되니까 막 찌글찌글찌글하게 만들잖아요. 그거와 같은 원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위기라고 하는 건, 아까 그 수세미요, 철수세미 같은 거는 결국 망으로 된 거, 또는 펠트, 어떤 금속 등의 보통 다공성 물질을 주로 적용을 하고요. 구성이 되겠네요. 3번 구성. 그리고 이제 작동 유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 어떻게 보면 특허 상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개발하신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극저온이라고 말하는 마이너스 150도 이하인 경우, 또 저온, 사실 이 저온이 여기서 상온이 돼버려요. 우리가 말하는 상온,
얘가 마이너스 150도부터 350도 정도.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높은 고온으로 나뉘고 350도 이상이 되겠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극저온에서는 액체와 기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표적으로 수소라던가 우리가 액화 많이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저온에서 극저온에서 액화하는 애들이죠. 액체 뭐 메탄이나 산소나 뭐 질소 이런 애들이 주로 쓰이고요. 상온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아까 냉매라 그랬죠. 프레온, 메탄올, 그리고 물, 뭐 당연히 온도 따라 뭐 못 쓰는 데도 있겠죠. 암모니아 같은 게 쓰이고, 이제 고온에서는 금속 액체가 쓰이겠죠. 왜냐면 액체와 기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고온에서 계속 기체면 안 되잖아요.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수은이라던가 뭐 칼륨, 나트륨, 칼륨보다는 리튬 뭐 이런 것들이 쓰이는 거죠. 사실 뭐 어려운 게 없죠. 이게 뭐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인 거고, 모세건과 중력식이 실제로는 더 많은 그 원리나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쓰이는 건 뭐 이 정도니까.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열교환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열교환기가 있고 그 열교환기 외에 폐열회수용으로 사용되는 열교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에너지 절약이라는 국가 정책이라기보다 이제 세계 정책이 되겠죠. 이미 온난화가 좀 늦은 것 같은 감이 있긴 한데, 우리가 결국 현열을 회수하는 현열교환기와 전열을 회수하는 전열교환기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현열교환기 중에는 컴팩트형과 히트파이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팩트형은 뭐 복습할 게 따로 없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니 다 전열이 좋은 거 아니냐, 왜 현열교환기가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쓰는 건 그래서 전부 생각하시는 대로 다 전열교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던가 어떤 부패가스 또는 뭐 유독가스 등이 발생하는 장소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가스를 우리가 전열교환기에서처럼 여기 이제 마리 수증기지에는 유독증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교환하기 곤란하니까 우리가 또는 혼합되면 안 되는 애들일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열만 교환하도록 물질 혼합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현율교환기를 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히트파이프라는 건 결국 밀봉된 용기, 그리고 윅, 그리고 작동 유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세관식이랑 중력식을 쓰고 있고 모세관식이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용기 안에 우리가 메쉬 형태의 다공성 물질을 두르고 그 안에 있는 작동 유체가 뜨거운 고온 측의 열을 받으면 증기가 돼서 이동을 하고, 차가운 쪽에서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액체가 돼서 다시 고온 측으로 모세관 형식으로 인해 회귀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중력을 이용해서 얘도 증발하면 열을 흡수해서 저온 측으로 가고, 저온 측에서 중력에 의해, 이게 mg죠. 우리 너무 F는 mg, 중력에 의해 다시 흘러서 우리가 열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트 파이프를 단독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유닛 또는 프로브 안에 우리가 히트 파이프를 많이 꼽아서 요 안에서 열교환을 시키는 거고, 우리가 이 히트 파이프당 열을 더 잘 교환하기 위해 접촉 면적을 늘리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게 우리가 방열 핀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판때기를 붙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성에는 결국 위계는 우리가 금망, 펠트 이런 다공성 물질, 즉 모세관 현상이 잘 발생하는 재질을 쓰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얘가 계속 내구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금속을 쓰는 거고, 우리가 작동 유체는 사실 뭘 쓰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요 해당하에 흐르고 있는 공기 또는 열교환을 해야 되는 유체에 우리가 그 온도에 따라서 얘가 액체와 기체를 왕복할 수 있는 유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용기는 제가 왜 안 썼냐면 뭐 의미가 없죠. 그냥 결국
누설 안 돼야 되고 오래 쓸 수 있어야 되고 수명이 길어야 되고 또 안의 유체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이런 것들 써야겠죠. 히트 파이프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